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감지한 적이 있나요? 어떤 중요한 일을 미리 아는 것, 혹은 자신의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너무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다음 몇 분 동안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윤기 밝혀낸 7가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호를 소개할 텐데, 이는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99%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는 드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집단 무의식을 연구한 선구적인 심리학자 윤근, 이러한 비범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을 수십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기 부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진실에 대한 heightened awareness, 높은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에너지를 감지하고 표면 아래 숨겨진 패턴을 인식하며 주변 세계에 대한 거의 신비로운 이해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혁신적인 경력 동안 일부 개인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집단 무의식, 내향성과 외향성, 심리적 원형과 같은 개념의 설계자인 융은 이론을 방에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자들과 직접 작업하며 수천 개의 꿈을 분석하고 이전에 탐험되지 않았던 인간 의식의 영역을 지도화했습니다. 융을 진정으로 혁신적으로 만든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의식이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의지였습니다. 그의 멘토 프로이드와 달리 프로이드는 주로 개인 무의식과 억압된 기억에 집중했던 반면 융은 모든 인간을 연결하는 더 깊은 심리적 층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한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패턴과 상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특정한 영혼들이 이러한 깊은 의식의 영역에 대한 민감성이 향상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동시성에 대한 그의 연구,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위반하는 듯한 의미 있는 우연들, 는 그가 현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유넴 등 기관들의 연구는 이러한 징후를 보이는 개인들이 측정 가능한 다른 뇌파 패턴과 높은 직관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융의 통찰을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윤기 이러한 개인들이 모두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는 7가지 특정 신호를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융은 특정한 영혼들에 대해 특별한 점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일반 대중과 깊은 방식으로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더 민감하거나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과의 완전히 다른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진실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는 윤기 높아진 직관적 인식으로 차별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흔히 사용하는 직관이라는 표현과는 다릅니다. 융이 설명하는 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심오한 합리적 분석을 우회하고 비선형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액세스하는 직접적인 인식입니다. 당신이 삶을 통해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심리적 엑스레이 비전이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단 몇 초 만에 그들의 감정 상태, 숨겨진 동기, 심지어는 말하지 않은 고통까지 감지하게 됩니다. 방에 들어가면 즉시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것이 조화로운지, 긴장감이 돌고 있는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말이죠. 당신은 나중에 예언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이는 당신이 초자연적으로 사익히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패턴과 연결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려보겠습니다. 마케팅 담당자 사라가 클라이언트 미팅에 들어서면 즉시 방안의 진정한 결정권자를 감지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특정 주제가 떠오를 때 그 에너지가 변화하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아는지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융은 이 heightened intuitive awareness, 강화된 직관적 인식을 가진 개인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설명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느낌이 왔어요. 또는 그를 믿지 말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또는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그녀가 전화를 걸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와 같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융이 깨달은 것은 이러한 개인들이 그가 심리적 영역이라고 부르는 차원에 대한 민감도를 향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차원은 정신과 물질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이 직관적 인식은 여러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 전에 공간의 감정적 분위기를 감지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융이 큰 꿈이라고 부른 비범한 생동감과 상징적 내용을 가진 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꿈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이면을 읽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신체 언어, 목소리의 톤, 에너지의 존재를 통해 표면적인 소통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미묘한 요소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긴장을 즉각적으로 느낀 적이 있나요? 그건 당신의 사이코이드 리얼무 심리적 영역, 민감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이 겉으로는 쾌활해 보이지만 사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된 적이 있나요? 당신은 일상의 삶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꿈을 꾼 적이 있으며 그 꿈은 당신 안에서 깊이 울리는 상징과 의미들로 가득 차 있었나요? 이는 모두 강화된 직관적 인식의 표현이며 당신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진실에 맞춰져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 직관적 인식은 자연스럽게 융의 두 번째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에너지를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훨씬 더 큰 것, 즉 집단 무의식의 감정적 흐름을 포착하게 됩니다. 이 직관적 인식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융은 특정 개인들이 단지 주변의 즉각적인 에너지를 감지하는 것을 넘어서 집단 무의식의 감정적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 전반에 걸친 공유된 경험들이 융기 원형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을 창조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원형 패턴은 모든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주제와 에너지들입니다. 마리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뉴스 방송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슬픔에 휩싸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슬픔은 특정 비극 때문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고통이 쌓여있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큰 인파 속에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과는 관계없는 감정이 밀려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집단적 불안, 희망, 두려움, 그리고 그리움이 그를 휘감아 버리지요. 잠시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치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의 감정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입니다. 융은 이러한 민감성을 가진 개인들이 단순한 공감 능력을 가진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가 언급한 객관적 정신을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의 층은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속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역사 속 모든 인간 경험에 감정적 잔여물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출생의 기쁨, 모든 죽음의 슬픔, 모든 전쟁의 공포, 그리고 모든 초월적 순간의 황홀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육은 인류가 진화함에 따라 더 많은 영혼들이 이러한 집단 감정 흐름에 대한 민감성을 개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특정 사건과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역사적 트라우마의 고통을 느낍니다. 특정 장소를 방문할 때 이러한 감정적 흔적을 감지하며 깊은 슬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참여와 비례하지 않게 전 세계 사건에 의해 감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에 대한 이러한 민감성은 종종 인류의 복지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깊이 영향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집단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명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윤기 참여 신비라고 부른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대다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유동적이라는 느낌을 말합니다. 감정이 너무 커서 오직 당신만의 감정이 아닐 것 같은 때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당신의 삶보다 앞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트라우마의 깊은 연결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는 치유에 대한 책임감을 간직하고 있다고 느끼나요? 이러한 집단적인 흐름에 대한 감정적 민감성은 당신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인식할 수 있다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집단적인 정서적 흐름에 이렇게 민감할 때 윤은 당신이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발전시키게 된다고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에게 숨기고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갑니다. 이 그림자 인식은 당신의 심리적 세련됨에 대해 더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저녁 파티에 있고 누군가가 대화를 지배하며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짜증을 느끼지만 당신은 더 깊은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끄러운 외모는 가치 없다고 느낀 상처받은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페르소나 뒤에 있는 그림자를 봅니다. 융의 그림자 개념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의식적 인식에서 숨긴 모든 측면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림자는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거나 사회적 조건의 여러 층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향상된 영적 인식을 가진 개인들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서 그림자 역학을 인식하는 자연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놀랄 만한 명료함으로 외형을 꿰뚫어 봅니다. 누군가가 다듬어진 외모를 보여줄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 아래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감지합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보상하고 있을 때, 자신의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을 때, 또는 무의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드러내고 있을 때를 인식합니다. 이것은 비판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엑스레이 시력입니다. 이 그림자 인식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변화시킨 소피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녀는 누군가의 행동에 짜증을 느낄 때마다 그 행동이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판단적인 상사는 그녀의 내부 비판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녀의 조작적인 친구는 그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감정적 전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회피적인 파트너는 친밀감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잠깐 멈춰서 정말 짜증나는 사람 한 명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떠올렸나요? 윤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자신 안에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싫어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거부된 그림자 자아의 투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림자 자아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에서 이를 실천합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를 자신의 심리적 발전을 위한 거울로 사용합니다. 외부 세계가 항상 그들의 내면 풍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그림자 자아 인식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판단이 아니라 호기심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독성이나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는 대신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상처나 두려움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현재의 의식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들의 행동이 해를 끼치는 경우조차 인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또한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자극하는 사람들과 상황에 끌릴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편함을 피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숨겨진 양상과 마주하게 만드는 관계와 경험으로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장이라는 것이 편안한 지역의 가장자리에, 즉 당신의 그림자와 의식의 빛이 만나는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반복해서 같은 유형의 도전적인 관계나 상황을 끌어당긴 적이 있나요? 외부 상황이 당신의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 패턴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짜증나는 행동이 사실상 당신이 치유해야 할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나요? 이러한 그림자 작업에 대한 자연적인 능력은 당신의 향상된 영적 지각의 세 번째 징후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자아인식은 윤기 관찰한 흥미로운 현상을 만듭니다. 자신과 타인에서 숨겨진 심리적 패턴을 볼 수 있게 되면 이러한 패턴이 외부 세계에서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로 반영되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윤근 이를 동시 발생성 synchronicity이라고 불렀습니다. 융의 동시성 원리는 우주에서 의미가 작동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동시성이란 뚜렷한 인과관계 없이 발생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연이 아닌 중요한 연결로 여겨집니다. 영적인 지각이 강화된 사람들에게 동시성은 드문 사건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정기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우연으로 치부하는 패턴을 인식합니다. 11시 11분, 3시 33분 같은 동일한 숫자 시퀀스가 반복해서 보입니다. 몇 년간 대화하지 않았던 사람이 생각나면 몇 시간 내에 그들이 전화를 겁니다. 중요한 결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때 낯선 사람의 대화에서 필요한 통찰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특정한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의 상황을 다루는 책, 기사 또는 대화가 자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당신 인생의 마지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나 생각해냈나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스스로 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는 사람들과 당신이 다른 이유는 동시성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동시성이 심리적 변형의 시기에 군집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통찰이나 큰 인생 변화 또는 의미 있는 치유의 돌파구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당신이 더 깊은 목적과 일치하고 의식의 진화를 안내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패턴을 단순히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함께 작업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으로 상상해 보세요.
동시성이 나타날 때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이 종종 당신의 경로에 대한 안내나 확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방향이 필요할 때 징후를 요청하는 법을 배웠고 우주가 의미 있는 우연의 언어로 응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성의 인식은 선형적인 원인과 결과의 사고에서 유진이 비인과적 질서라고 부른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들이 인과관계에 의해 연결되지 않더라도 의미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는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실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나타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물리 법칙을 넘어서 작용하는 조직 원리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명상, 창의성 또는 영적 실천의 기간 동안 동시성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이 더 많은 동시적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성이 곧 발생할 것이라는 느낌,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얼마나 자주 느끼나요? 숫자 패턴, 우연한 만남,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의 사건에 주목하나요? 도움이 필요할 때 신호를 요청하는 방법을 배웠나요? 우주가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이러한 동시성 인식은 당신의 영혼이 확장된 의식 수준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러한 동시성은 종종 수면 중에 강해지며 유지는 이러한 감수성을 가진 개인들이 의미 있는 또 다른 패턴, 즉 집단 무의식과 직접 연결되는 원형 꿈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에 따르면 꿈은 단순히 개인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일 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과 그 원형 패턴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적 인식이 향상된 개인들은 단순한 꿈이 아닌 보편적인 상징과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는 신화적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 큰 꿈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꿈이 일반적인 불안의 꿈, 즉 시험을 놓치는 꿈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꿈은 신성한 다운로드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꿈에는 조언을 주는 지혜로운 노인이나 노인, 거부된 자아의 측면을 나타내는 그림자 인물, 새로운 잠재력을 상징하는 신성한 아이,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의 성차적 측면을 나타내는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적인 남은 기억이 생성한 무작위 꿈의 캐릭터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서 나타나는 자율적인 원형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은 문화와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상징들을 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달라, 신성한 기하학, 신화적인 동물 또는 여러분이 배운 적이 없는 전통의 정신적인 인물들이 그것입니다. 리사가 그녀가 본 적 없는 식물에 대해 가르치는 고대의 지혜로운 여성의 꿈을 꿨을 때 그녀는 허브 의학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에 참석한 듯한 기분으로 깼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그 정확한 치유 전통을 우연히 발견하고 자신의 꿈이 진정한 소명을 위해 준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신성한 품질을 지니고 있어 개인적인 연상을 초월하는 의미와 중요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윤근 원형적인 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종종 깨어있는 삶에서 신화적인 패턴을 살고 있다고 관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웅의 여정을 따르고 있음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모험의 부름, 경계를 넘는 것, 자신의 심리의 저 세계로의 하강, 그리고 결국 공동체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에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위한 연민과 지혜의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적인 꿈의 경험은 일상에 깨어있는 의식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초월의 경험처럼 느껴지는 비행꿈, 실제 기억처럼 보이는 고대 사원이나 신성한 장소의 꿈, 그리고 실제 치유와 마무리를 제공하는 고인이 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융근 심리의 영역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실제 사건만큼이나 사실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곳에 있었던 듯한 기분으로 깨어난 그렇게 생생하고 의미 있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지금 바로 그 내용을 적어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꿈을 기록하세요. 특히 평범한 꿈과는 다른 느낌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 인물, 내러티브에 주목하세요. 감정적인 무게나 무언가 신비한 특성을 지닌 꿈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러한 원형 꿈 경험은 당신의 정신이 인류 성장과 영적 진화를 안내하는 보편적인 패턴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일반적인 꿈보다 더 의미 있는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 깊은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이는 보편적인 상징, 신화적 인물 혹은 신성한 장소를 꿈꾸나요? 당신의 삶의 더 큰 주제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꿈의 패턴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원형 꿈 내용은 당신의 강화된 영적 지각의 5번째 징후입니다. 이러한 원형 꿈은 융의 틀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개인화 과정이라고 부른 심리적으로 온전해지는 여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전의 모든 징후가 모여듭니다. 융의 틀에서 개인화는 개인이 자신의 성격의 모든 측면, 즉 거부되거나 부인된 부분까지 통합하여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불편한 자기 자신의 측면을 피하며 평생을 보내지만 강화된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온전해지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아와 맞지 않는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규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모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온전함이 빛과 그림자, 강함과 취약성, 논리와 직관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한적이라고 느껴지는 역할과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며 그렇게 할 경우 가족, 친구, 사회와의 갈등이 생길지라도 이를 감수합니다. 당신은 마치 뱀처럼 낡은 피부를 벗어야 합니다. 과거의 정체성은 한때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성장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예전 모습에 안주하고 있을 때라도 그걸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과정은 편안하지 않지만 당신의 영혼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개별화 과정은 종종 윤기 언급한 영혼의 어둠의 밤을 포함합니다. 이는 새로운 정체성이 등장하기 전에 오래된 정체성이 해체되는 강렬한 심리적 혼란의 시기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알았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궁극적으로 변형되는 붕괴와 돌파의 주기를 겪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반면 당신은 그것들을 심리적 진화에 필요한 단계로 인식합니다. 윤근 개별화된 개인들 사이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초월적 기능이라고 부른 능력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한쪽이나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대비를 공존하게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강함과 연약함, 단호함과 유연함, 독립성과 상호 의존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이거나 실용적, 감정적이거나 합리적,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잠재력을 완전히 구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개별화 과정은 종종 윤기, 자아의 실현이라고 부른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일시하는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나타내는 초월적 자아입니다. 당신은 개인 정체성보다 더 큰 것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을 경험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독자적인 자신이 되어갑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숨기고 있는 당신의 어떤 모습인가요? 윤근 그 숨겨진 모습이 당신의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당신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기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정체성의 오래된 아스펙토가 사라져 새롭게 성장할 공간을 만드는 심리적 죽음과 재생의 주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모순을 해결하기보다는 포용하는 쪽으로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 자연스러운 개별화 과정은 당신의 영혼이 심리적 진화의 가장 깊은 흐름과 맞춰져 있다는 식스트 사인입니다. 이 개별화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정중히 비범한 영혼에 대해 발견한 가장 깊고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초월적 기능이라고 부른 것을 접근하는 능력입니다. 초월적 기능은 중해 체계에서 심리적 발전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의식과 무의식, 합리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 개인적 경험과 초개인적 경험 사이의 다리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초월적 기능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심리적 통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것을 살아갑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마음을 초월한 창의적 영감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야 안젤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전체 시가 마치 신적 원천으로부터 받아 적는 것처럼 흘러들어온다고 묘사했습니다. 또는 테슬라를 고려해 보세요. 그는 그의 발명이 완전히 형상화된 비전으로 그에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환상이 아닙니다. 초월적 기능이 작용하는 모습이며 의식적인 마음이 무한한 창의적 지성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예술가, 작가, 발명가, 혁신가들은 더 높은 지성으로부터 다운로드된 것처럼 느껴지는 아이디어, 멜로디, 해결책을 받는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중은 이를 초월적 기능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무의식의 광대한 지성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종종 기존의 이해를 초월하는 치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거나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들의 깊은 고뇌를 안전하게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치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아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화려한 의미에서의 치유자를 자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 기능과 일치할 때 치유가 자연스럽게 당신을 통해 흐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깊은 질문들에 대한 명쾌함을 제공하는 진정한 영적 통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책이나 스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의해 촉발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의식적 인식과 집단 무의식의 지혜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발생합니다. 당신은 결코 배운 적 없는 것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를 이해하고 보통의 인지를 초월하는 일종의 아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초월적 기능은 또한 윤기, 적극적 상상력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이는 시각화, 예술, 글쓰기 또는 움직임을 통해 무의식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꿈의 인물, 원형 에너지 또는 자신의 심리적 측면과 실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환상이나 가공의 것이 아니라 안내 치유 및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심리적 힘들과의 진정한 소통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 느낌을 느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무의식이 지금 나와 나누고 싶은 지혜는 무엇일까? 대답을 생각하지 말고 느껴보세요. 윤근 초월적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들이 종종 세계관의 다리가 된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으로부터의 통찰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교사, 치유자, 예술가 또는 혁신자가 되는데, 이는 그들이 이러한 역할을 부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기능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게끔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놓아줄 것인가요? 초월적 기능이 당신의 삶에서 더 완전히 작동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의식과 무의식의 지혜 사이의 이 다리에 대한 접근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초월적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은 당신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진실과 소통하고 작업할 수 있음을 지각하는 7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융의 특별한 영혼 중 하나가 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그대로 남아있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과 세상에서의 위치를 관계짓는 방식에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만약 이 설명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윤근 인류가 더 큰 의식으로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한 흥미로운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성과 목적에 더 완전히 들어설 수 있는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통합이 당신의 일상생활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보일까요? 윤근각 신호가 번창하기 위해 필요한 특정 개발적 실천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정확한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윤근 심리적 재능이 책임을 동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직관적 인식이 높다면 통찰력을 언제 어떻게 신뢰할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만약 집단 감정 흐름에 민감하다면 압도되지 않기 위해 에너지 경계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연스럽게 그림자 작업을 한다면 자기 인식과 자기 연민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동시성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조율하는 지성과 더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여정의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러한 재능을 신뢰하고 발전시키는 법을 배울 때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을 발견했지만 단순히 종이 무게로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능동적인 상상력은 이러한 재능을 가진 개인에게 중요한 실천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저널링, 예술, 명상 또는 움직임을 통해 무의식과 대화할 시간을 마련하세요. 질문을 하고 예상치 못한 형태로 오는 반응을 열어두세요. 윤근 무의식이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무의식의 지혜와 실용적 적용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의식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에서 이러한 징후를 인식할 때 명상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마음을 비우는 명상이 아닙니다. 윤근 능동적인 명상을 옹호했습니다. 즉, 무의식의 내용이 나타나는 동안 인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명상 중에 떠오르는 이미지, 감정, 통찰력에 주목하세요. 이러한 것들은 당신의 심리의 더 깊은 층에서 오는 소통일 수 있습니다. 꿈 작업은 원형의 지혜와 연결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이 됩니다. 침대 옆에 꿈 일기를 두고 깨자마자 꿈을 기록하세요. 반복되는 상징, 인물, 주제를 찾아보세요. 꿈의 감정적 색조와 그것이 당신의 깨어있는 삶의 상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주목하세요. 당신의 꿈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유심 분석가나 꿈 작업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히 당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류의 의식 진화 속에서 더 깊은 목적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윤은 이러한 징후를 가진 개인들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기 대립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깔끔한 설명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자아를 부풀리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잠재력을 용감하게 탐구하면서 신비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합리적 설명을 초월하는 경험에 열려 있으면서도 건전한 회의론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개발하면서 그것들이 개인적인 목표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융은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개인들이 종종 인류의 의식 치유와 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치료사나 영적 교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일에 더 큰 진정성을 부여하거나 관계에 더 많은 연민을 주거나 당신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삶의 어떤 영역에 더 많은 의식을 부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한 향상된 인식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심리적 및 영적 진화에 더 큰 선을 위해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당신 안에서 가장 깊이 공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세요. 이러한 징후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자신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윤기 발견한 모든 7가지 징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특별한 영적 인식을 깨닫게 하는 7개의 문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심리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의식과의 전혀 다른 관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의 7가지 향상된 영적 인식을 통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잠시 반성해 보세요. 이 징후들은 단순히 자신을 맞추기 위한 범주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더 진정한 삶으로 가는 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의식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가는 융의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징후는 단순한 심리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개인의 깨우침 매뉴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윤은 이러한 의식의 영역을 탐색하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잠재력이 물질주의 문화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징후에 공감한다면 당신은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 큰 각성의 일부가 됩니다. 이는 의식의 진화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개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7가지 징후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영혼과 가장 깊게 공명했나요?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스스로에서 가장 강하게 인식한 3가지 징후를 적어보세요. 이 단순한 인식의 행위가 융의 개별화 과정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징후를 인식하는 것은 영적인 우월성이나 자아를 부풀리기 위한 특별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러한 재능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에그레나보다 더 큰 무언가에 봉사하기 위해 발전시키는 책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윤근 개인의 의식 진화가 전체 인간의 의식 진화에 기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7가지 징후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영혼에 가장 깊이 공명했나요? 댓글에 숫자 1에서 7까지를 공유하고 당신의 경험을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각성하는 영혼이 들어야 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하게 되면 더 많은 융의 통찰에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재능에 깨어나는 수천 개의 영혼에 합류하게 됩니다. 각 비디오는 여러분의 의식 잠재력의 또 다른 층을 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완전한 개별화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이는 이러한 7가지 징후를 진정한 힘과 초월적 목적이 있는 삶으로 통합하는 융의 단계별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향상된 인식은 인류의 의식 진화에 대한 최고의 기여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윤기 탐색한 보이지 않는 진리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공유된 인간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독특한 기여를 통해 경험하고 표현하기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향상된 인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인류의 의식 진화에 대한 최고의 기여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 매핑한 보이지 않는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깨닫는 매뉴얼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종족 전체를 변화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상된 영적 인식을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과정을 믿고 내면의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며 여러분의 의식 진화가 여러분 자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종족 전체의 치유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